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벽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을 우선 꺼내서요. 기본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폴리곤 모델링 아니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프라미티브의 기본 도형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둥근 형태의 벽시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 실린더를 이용하면 되고요. 네모난 형태의 벽시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큐브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전적인 모양인 둥근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를 이렇게 꺼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각도가 둥근 게 이제 너무 각져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폴리곤 형태의 모양이다 보니까 선과 선을 연결한 그런 모양 때문에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조금 거슬린다 라고 하면 인풋이라고 한 항목에 폴리실린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subdivision axis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높여주면 여기 있는 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만들어졌는데요. 한 40 정도로 하게 되면 이렇게 2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둥근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을 하면 뭐 좋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게끔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오게끔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여기는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쪽 페이스는 선택 해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해주고요. extrud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할 겁니다. extrude, edit mesh에 보게 되면 있는 extrude, 단축키는 컨트롤 E, 여기에도 있습니다. 컨트롤 E라고 되어 있는 extrude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케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있는 가운데 노란 걸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제 생각을 해서 스케일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작게 해주고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단축키 리피트 단축키 G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또 수행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G키 이용해서 한 번 더 수행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시계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엣지를 선택을 해서 경계 부분 엣지 선택해서 베벨 에디트 메시에 베벨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둥근 형태 모양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속성이 있는 그런 엣지들은 자동으로 선택되니까 이것도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연속성이 없게 되면 더 이상 선택이 안 되니까요. 그럴 때는 뭐 임의로 컨트롤 키를 이용하거나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선택 해제를 이용해서 임의로 선택을 해줘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베벨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이렇게 각진 형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테두리 부분은 둥글게 안쪽은 살짝 각진 형태의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만들었어요. 뭐 밑바닥도 좀 그런 것들도 표현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 해제하고요. 지금은 이제 4번, 5번을 이용해서 와이어프레임 모드와 쉐이드 모드를 갔습니다. 물론 뭐 3D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뒷면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키 한번 눌러주고 리피트 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둥근 형태, 시계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여기다가 눈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큐브를 이용해서 눈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스케일에 이렇게
눈금을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X축 위쪽이 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이쪽이 이제 12시 방향일 테니까 이렇게 큰 눈금을 이렇게 이제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위쪽으로 올려줘서요. 그 두께감을 조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2개 정도 이제 복사를 하게 될 텐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익히 알고 있는 기능을 이제 이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디플리케이트, 스페셜 옵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는 옵션을 조정해 줘야 될 겁니다. 에디트를 이용해서 리셋을 해서 기본 상태로 돌려주고요. 이 오브젝트는 12개가 복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11개를 복사를 해야 되고 360도에 12를 해서 한 30도 정도를 돌려줘야 될 겁니다. 축은 여길 축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확인해봤을 때는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되고요. 뭐 이런 설정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레이트가 아니라 로테이트 X, Y, Z Y에 30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카피스는 11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어플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원하는 느낌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사다리, 둥근 사다리 형태의 모양을 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회전되는 축이 오브젝트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조정해 주냐면요. 단축키는 인서트 키 아니면 D 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봇을 움직이는 컨트롤러로 바꿔주는 그런 단축키가 되게 됩니다. 인서트 키, D 키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봇 이용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냅 투 그리드, 스냅 투 커브, 스냅 투 포인트라는 이 세 가지의 그리드 스냅 형태를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버텍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스냅 투 포인트를 이용하고 가운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가운데에 달라붙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위치에서부터 이 오브젝트를 돌릴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냅은 클릭을 다시 해제를 해서 비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요. 표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통은 이제 네모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단축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XCV가 그리드, 스냅 투 그리드, 스냅 투 커브, 스냅 포인트, XCV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토글 키라고 해서요. X를 눌렀을 때는 활성화 되게 되고 떼게 되면 비활성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를 누르고 역시나 이것도 토글 키고 떼게 되면 활성화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D를 누르고 움직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에서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선택된 부분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 위치에 이렇게 스냅핑이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에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각형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스냅 투 그리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오브젝트를 원점에다 만들었으면 스냅 투 그리드의 원점의 위치가 오브젝트의 중심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D에 누르고 X키 누르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냅이 그리드에 딱 맞춰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든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중심축을 이렇게 오브젝트의 가운데로 옮겨줬습니다. 이 상태에 디플리케이트 스페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1개가 복사가 되게 되고요. 각각의 각도가 30도만큼 돌아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디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혹시나 이것도 약간 불편하다 라고 생각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hift D 단축키가 Shift D인 Duplicate with Transform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요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30도를 회전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Shift D 또 Shift D, Shift D, Shift D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움직임만큼 계속 복사가 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눈금을 만들어 줬습니다. 혹시라도 더 작은 눈금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새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오브젝트 하나 복사를 해서요 좀 더 얇고 이제 pivot H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버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F 8번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디플리케이트를 해준다. 보통 눈금 같은 경우는 각각의 눈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플리케이트 스페셜 옵션에서 3도씩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60개니까 360도니까 36개가 복사가 돼야 되고 한 개를 빼야 되니까 35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잠깐만요. 360도를 3도로 조정을 하고 하면 120개네요. 그렇죠? 120개인데 119개로 해주면 되겠죠. 원래 이제 원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게 됩니다. 뭐 기본에 있는 위치에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원점에 이렇게 큰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뭐 이렇게 작은 눈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일관적인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배치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눈금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침과 분침, 초침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